판교선 따라서 그렇죠. 여주, 이천 이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 원주까지. 그렇죠. 집값이 안 떨어져요, 여기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김시덕 작가신데요. 교수님이세요. 도시문헌 학자이시기도 하신데 오늘 특별히 표용호TV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 표용호TV에 이렇게 책을 내시거나 전문가분들께서 출연 요청이 사실 많이 들어와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웬만해서는 저희가 같이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김시덕 교수님의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도시문헌이라는 공부를 하셨어요. 도시를 포함해서 도시 바깥까지 걷는 걸 좋아합니다. 답사를 하는 사람이죠. 임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판매를 하신다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도시문헌이나 도시 개발에 대한 가치관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느냐, 얼마를 이익 받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만 포커싱이 돼 있어서 좀 많이 이상한 쪽으로 물들어 있어요.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숨어 있거든요. 도시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디가 어떤 식으로 삶의 편리함을 주고 디자인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묵과한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얼마냐, 얼마나 뛰었냐, 니네 집 얼마냐 이런 얘기로만 계속 발달해 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장기 전망을 알아두시면 미래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답사팀이 있는데 투자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이 얘기가 이제 투자에 대해 초급, 중급,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초급은 정말 집 하나 값을 보는 건데 네. 중급 넘어가면 땅 역사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저도 배우는 게 있고 그분들도 이제 정보 듣는 게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쓴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출판사가 잘 지어졌습니다. 역시 출판사의 힘입니다. 이 책 제목이 절반은 못 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책도요. 여기 제가 책을 4권이나 냈는데 인생이 언제는 답이 있었나요? 이 책 제목도 이제 출판사에서 지은 거고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인데 정말 책을 팔아야 먹고 사는 분들이 출판사 분들이라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거나 그리고 얹혀가는 거죠. 콘텐츠를 얻는 경우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저는 좀 불편해요. 강남 불패다 이런 표현. 왜냐면 너무나 강남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만 많이 땅값이고 뭐고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강남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물난리도 한번 그렇죠. 났죠. 옛날에 물만 오면 잠기던 지역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쪽은 서울,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경기도 광주군인데 예. 시흥군하고 1963년에 서울에 들어온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서울에 들어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근데 그 지역은 다 들어오자마자 개발이 시작됐는데 여기 그 뒤로도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시 상습 침수 지역이라. 그렇죠. 강남은 기본적으로 한강 하류죠. 한강 하류인데 바닷물이 안 들어온 딱 끄트머리입니다. 고려시대까지 중랑천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고려시대 때는 중랑천까지. 그러다가 흙이 쌓이면서 한 게 이제 마포나루인 거죠. 여기 지금. 예. 그래서 마포나루가 뜬 거죠. 새우젓 장수가. 바닷물이 곧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러니까 강남은 바닷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물만 있는 지역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농사로는 좋은 땅이다. 강남 땅이 농사 짓기엔 좋은 땅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로 남겨서 채차도도 하고 그리고 흙이 쌓이니까 도자기도 굽고 그래서 천호동 같은 데가 공업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그런 거죠. 천호동 지역 지나면 암사 지역에 옛날에 선사 유적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게 바닷물이 딱 만나는 지점이고 흙이 쌓이는 지역이니까 안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깎여 내려가는 게 있어가지고 다 이제 평판한 속에 단단한 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만한 게 강남역 동북 쪽에 국기원 있는 언덕. 예. 거기 언덕이잖아요. 언덕이 살짝. 거기는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거기 골목이 좀 꼬불꼬불하거든요. 지도 보시면. 예. 그게 다 오래된 마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 동네에 있던 마을 이름은 웃방아따리 마을이에요. 웃방아따리 마을. 네. 그리고 강남역 동남쪽 1번 출구 쪽은 아랫방아따리 마을. 아랫방아따리 마을.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 거죠. 강남역 이번에 그 이쪽 아랫다리 마을 잠긴 거는 참- 그 마을 사이에 있는 계곡인 거죠. 계곡이죠. 예. 거기 원래 계곡자리였다 이거죠. 계곡이죠. 계곡이다 보니까 뭐 도로 나가기도 좋고. 아 그래서 거기가 많이 잠기는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놀라신 거 보고 저는 거꾸로 놀란 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반포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봤거든요. 잠기는 걸. 예,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얼마 전에 잠겼잖아요. 잠겼죠. 그게 10년 주기로 와요, 그렇게. 여기 원래 이런 지역이고. 아 원래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다. 근데 그나마 댐 많이 짓고 해가지고 이만큼 준 거죠, 피해가 오히려. 아하. 다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놀라셔가지고 강남 사람 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한국의 토목 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빌딩 잠기면 그 뭐 차는 변상하면 되는 문제고 거기에 빌라에 사는 분들이나 거기 다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도 큰 사고 났어요 지금. 예, 인사사고 났습니다 지금. 그게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도 월드컵 1년 전에 그때 제가 신촌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해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예. 연대 앞부터 신촌역까지가 강이 됐어요. 복개천이 범람해서. 연대 앞에 바로 요 앞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 앞에. 그래서 그날 밤에 사람이 40몇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도에? 2001년. 2001년도에. 근데 그때 21명 정도는 감전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걷다가 물이 넘치니까 전선이 엉켜가지고. 수해가 나거나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거나 하면 절대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감전사고가 안 납니다. 이번에도 결국 2분 돌아가셨죠. 감전사고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도 사실은 물에 잠기는 지역인데 그동안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댐을 건설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동네가 그렇죠. 강남인데.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이 이제 투기 바람이 불었어요. 그렇죠. 투기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강남 투기의 역사. 그러니까 강남 투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강남이 주목받기 전부터 이미 개성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돈을 투자한 역사가 있다.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손정복 선생의 유명한 책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성경이죠. 예. 5권짜리. 거기도 나오는 김형목, 조봉구 예. 이 두 사람들이 이미 뜨기 전부터 거기 뜰 거라고 예상한 것도 아니고 땅을 샀어요. 그 구왕실이나 일제 때 그 좀 소유관계 애매한 땅들. 이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장한평 농지개량조합이라고 장한평에 산 거예요. 장한평. 네. 그러니까 왜 샀을까 생각을 하는데 설명이 마땅치는 않은데 네. 개성 상인들이 월남한 다음에 예. 김포, 강화도 이런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 당시에. 네, 기본적으로는 저기 인삼농사 할 땅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전에 이제 그 문헌을 좀 찾아보면 네. 강남 땅 한 1,500평을 팔아서 여기 동대문 지역에 15평짜리 작은 조그만 주택, 그렇죠. 뭐 초가집 같은 거 그런 걸 살 수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은 그때 강남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영동이었죠. 아 원래 이름이 영동이죠? 영등포가 영강남이죠. 아 그랬나요? 그래서 1990년에 나온 영등포 구제를 보면 원래 우리가 강남인데 저쪽은 영동일 뿐이었고 우리 이름을 훔쳐가 버렸다고 분노하는 게 나와요. 구청장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영동시장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 교수님은 지금 죄송하지만 네네. 제가 볼 때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7호년입니다. 고립대적 얘기를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아 공부해서 알고 있네요. 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고 있고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반포 잠실 살아가지고 그 체감하는 것도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아주 뭐 우리가 지난 먼 얘기죠. 한참 그 과거 전의 얘기고 최근 이제 현대화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강남 투기, 강남 땅이 막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의 역세권이다. 뭐 자꾸 역세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강남은 어차피 도시 개발에 의해서 네모나게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든 역세권 아닌 지역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역세권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불성설이에요. 그러기에는 조금 미묘하게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는 지인분도 애널리스트 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본인은 이제 주말마다 임장을 할 때 2호선과 9호선으로 다닌다고. 아, 2호선과 고속 라인이 모든 좋아서. 지하철과 전철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GTX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꾸만 사람들이 지하철 2호선하고 비교를 해요. 2분 30초 만에 오는 거를 모두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전혀 아닙니다. 저 오늘도 올 때 6호선 타고 왔지만 한 대 오는데 8분 10분 걸려요. 그리고 이게 경기도 부천이나 남양주 나가면 20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역세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7호선 정도가 핵심인 거죠. 그 2호선, 9호선이 왜 핵심이냐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강남과 연결된다는 증거죠. 강남에서 핵심 지역을 가는 거죠. 그죠. 강남에서 핵심 지역 아닌 데는 예를 들어서 개포,
가보시면 외지입니다. 그렇죠. 또는 일원 수서. 이론 수서. 외지 느낌이 있어요. 그 강남 분들 사이에서는 청담동, 압구정동, 삼성동, 대치 뭐 이런데. 예, 삼성 요 지역을 진짜 강남이라고 그러고 논현동, 신사동 쪽은 조금 그 뭐랄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렇게 그 외곽이라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신사동을 깨끗하다 말씀은 참아 못 드리겠습니다. 자주 술 마실 가는 입장에서 거기 좋아하는 동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좀 품격적으로 좀 다르다. 뭐 돈 냄새가 덜 나긴 하죠. 그렇죠. 품격은 모르겠고 예. 뭐 돈 있는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돈 냄새가 덜 나긴 하고 학군보다 신사동은 상권인 거죠. 현대 들어와서 강남 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영동대교 놓이고 예. 영도대로 놓이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놓이면서 시작된 거 60년대 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리던 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개발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는 국토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놓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틈을 타서 일종의 충성 경쟁으로 윤진우라는 서울시 공무원한테 땅을 사서 이제 되팔게 과정을 거듭했고 예. 그 과정에 자금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게 손정모 선생의 증언이에요. 그 과정에서 문서를 XY 문서라는 걸 봤다. 이 사람 몇십 년간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드러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놓이면서 개발된 건 사실이다. 도로 중심으로 서쪽의 서초구와 동쪽의 강남구를 따로따로 개발한 게 있죠. 이 역사로 따지면 서쪽은 시흥군 쪽이었고 동쪽은 광주군 쪽이었다. 그 말하자면 지역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치우죠 송담 사람들이 서쪽을 약간 우습게 보는 거는 거슬러 가면 광주군 사람이 시흥군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그 느낌까지 가요. 이쪽 광주군 쪽에서 시흥군 쪽 사람들을 좀 우습게 봤다. 왜요? 뭐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냥 지역 감정식. 지역 감정이 제가 이해하로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른 지역이었다. 강남으로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쪽은 원래 강남구였고 저쪽은 영등포구였다.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쪽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구와 영등포구 싸움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최초의 강남과 둘째 강남 간의 갈등 관계도 있고 누가 진짜냐를 싸우는. 요즘은 강남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그 소초구의 강남구가 좀 밀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강남구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은근히 소초구 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요. 서초구에 반포 이런 데들. 예, 그러니까 구마포 쪽에 기분 나빠하면서도 은근히 소초구로 이사를 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용산이 개발되면서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강남은 이제 2급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2급지라기엔 건 좀 너무 오바고 옛날에 인기보다는 좀 덜해진다. 덜해진다. 근데 이제 앞으로 뜰 곳은 바로 용산과 서초, 반포 쪽이다. 반포가 그래서 예전부터 연예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예. 제 지인들 반포 많이 사는데 지금도 살았었고 예. 주변에 연예인 많았어요. 예. 그게 곧바로 올라가기 좋아가지고 차로. 바로 올라갈 수 있죠. 강남은 좀 멀어요. 그렇게 따지면 강남도 테란로를 중심으로 태남과 태북이 있는데 그렇죠. 태북 사람들은 태남을 강남이라고 인정 안 해요. 또 그래 더 나가면 이제 수소 이런 거 인정 안 하는 게 있고. 예. 근데 뭐 인정하는 거 본인들 거고. 근데 우리 예. 교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권 그러면 어디를 보통 강남권이라 그래요? 핵심적으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강남일 거고 거기서 송파구가 덧붙여 3구가 되는 거고 저는 그 다음이 강동구라 보진 않아요 현재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강남 4구 그러면 강동구까지 슬쩍 이렇게 묻히잖아요. 물론 강동구도 지금 고덕이라든지 뜨는 건 맞는데 예. 아파트가 뜬다는 것과 강남이 가지고 있는 그 복합성, 상권까지 포함한 복합성으로 했을 때는 강동구는 좀 밀리죠. 오히려 분당 판교가 강남 잡은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송파 그다음에 분당 판교를 차라리 강남권으로 본다는 거죠. 예. 아까 분당 판교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이어가면은 강남구 사람들이 불쾌해하면서 서초구로 이사 간다는 똑같이 예. 분당구의 옛날 분당 사람들이 판교가 뜨는 거를 우습게 보면서 그걸로 이사 가요. 그래서 판교가 원래 구가 될 뻔했잖아요. 판교 구청자로 있었는데 결국 그 매각하고 독립 못하게 하려고 크게 붙들고 있는 게 판교. 독립하면은 분당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서초과 강남 관계를 안 만들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 나갔죠.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분당 판교를 이게 가로를 쪼개자고.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예. 그래서 뭐 분당 북구 남구식으로. 원래는 분당구 판교구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러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판교구 독립하면 그런데 되는 거죠. 그 지역별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연봉을 저희가 체크를 했어요.
가장 많은 지역이 판교입니다. 분당은 거기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아마 분당은 아무래도 약간 주거형이니까. 이쪽은 상업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봉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판교에서 나오는 세수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렇죠. 기업들이 많은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남시의 고민이 판교에 일하는 직장인들이 판교에 못 살죠. 마치 저 미국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이쪽에 공무원들이 못 살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럼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경강선 따라서 지금 여주 쪽에 삽니다. 여주의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걸 저보고 체크해달라는데 사실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판교 얘기를 그만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판교 선 따라서 여주, 그런 이천 이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 원주까지 그렇죠. 집값이 안 떨어져요 여기가. 저는 이제 그 투자하는 분들의 세계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경강선, 판교를 중심으로 한 경강선 라인은 미래의 2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중요한 라인이라 인도권도 전통적 상권이고 이게 이어진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에 중부 내륙선이라는 것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여주, 이천, 판교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서울,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 남부, 경기 남부 지역 쪽에 키워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서울 강북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 쪽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전혀 검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혀라는 말은 많이 비교된다는 뜻이죠. 비교적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는 있는데 네. 이게 투자적으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안보 문제입니다. 아, 안보 문제. 북한 문제.